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것 같고, 언제쯤 내 통장에 억소리 나는 돈이 찍힐까 하고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딱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3억 모은 직장인의 투자 루틴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차근차근 실천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릴 거예요. 솔직히 3억 원이라는 돈, 만만한 금액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억 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 자금이나 사업 자금 마련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3억 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강력한 시드머니이자 성장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씨앗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바로 최지선 법칙과 월급 맞춤, 저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루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루틴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든든하게 받쳐줄 기초 체력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73법칙, 이게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자산 70%, 위험, 자산 30% 비율로 나누어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배가 항해할 때 안전한 짐과 도전적인 짐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 같아요. 비상금은 넉넉하게 확보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현명한 전략인 거죠. 이 비율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성장성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안전자산 70%는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정적인 곳에 넣어둡니다. 이 돈은 마치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과 같아요. 여기서 팁, 이 70% 중에서도 70%는 정말 움직이지 않을 안정성 자산으로, 나머지 30%는 언제든 뺐을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나눠서 관리하면 금상첨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당황할 일이 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안정성 자산은 주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자금으로, 유동성 자산은 단기적인 필요에 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 3%는 주식이나 펀드처럼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위험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제대로 된 전략과 루틴, 그리고 충분한 학습이 뒷받침된다면 이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30%는 여러분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갈 엔진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월급 맞춤 저축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이에요.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이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자산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불려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3040%인 9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저축 목표로 잡아보세요. 월급 500만 원 직장인이라면 4050%인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저축 및 투자에 배정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씨앗을 심다 보면 30대 직장인이라면 5년 안에 3억 원을 모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얼마나 모으느냐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 가능한 저축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고 지속하는 힘입니다. 자, 이제 씨앗을 심을 땅을 골라야겠죠. 막연하게 아무 곳에나 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계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이 포트폴리오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성장시키는 뼈대가 될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 자산 구축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꼭 확보해두세요. 이 돈은 마치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와 같아요. 예상치 못한 질병, 실직, 긴급한 지출 등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림 없이 투자 루틴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전망이죠. 이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3억 원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최소 3곳 이상에 나누어 투자해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부동산에 관심 있다면
수도권 소형 아파트에 같이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면 자산 증식의 날개를 달 수도 있죠. 물론 신중한 계획과 충분한 분석은 필수입니다. 무분별한 레버리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ETF는 상장지수 펀드의 약자로 특정 기술을 추종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에요. S&P 500 추종 ETF, 나스닥 100 ETF QQQ, 배당 중심 SCHD ETF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개별 종목을 일일이 분석하고 투자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ETF를 통해 시장 전체의 흐름에 투자하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S&P 500 ETF는 꾸준히 모아가는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괜히 S&P 500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자산관리 73법칙을 상기해 볼까요? 3억 원이라면 안전자산에 2억 1천만 원, 위험자산에 9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안전자산은 안정성 자산과 유동성 자산으로 또다시 나눠서 관리하면 더욱 튼튼한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만의 갓바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시장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이제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꾸준히 키워나갈 투자 전략 및 방법 루틴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명한 습관들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첫째,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세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축 계좌로 옮기는 거죠. 선저축, 후소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 원칙입니다.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산 증식 속도는 훨씬 빨라질 거예요. 둘째, 부수입 창출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세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전자책 판매, 해외 구매 대행, 블로그 수익화,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업은 무궁무진해요. 김지훈 씨나 유이엔 님처럼 부업으로 자산을 불린 성공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과감하게 재투자에 활용하고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식으로 자금을 분리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부수입은 여러분의 투자 자본을 빠르게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재투자 루틴을 생활화하세요. 투자로 얻은 수익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다시 투자에 넣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강조했듯 복리의 마법은 꾸준한 재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이자 위에 이자가 붙고 수익 위에 수익이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사업에서 얻은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투자를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거나 다른 투자처에 분산하여 자산 전체의 성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넷째,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잊지 마세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했으면 최소 5년,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장기 투자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그랬죠. 10년 이상 들고 있을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들고 있지 마라. 우량한 자산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의 리스크를 녹여내고 결국 수익으로 보상받는 가장 확실한 루틴입니다. 다섯째, 분할 매수와 물타기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분할 매수입니다. 이 매수 단가를 평균화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죠. 주식시장은 늘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점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분할 매수는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여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역시 장기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물타기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에 변함이 없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섯째, 레버리지를 신중하게 활용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면 자산 증식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매입하고 그 자산 가치의 상승분만큼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식이죠.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손실 또한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과 충분한 상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독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투자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석하고 임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실제로 이러한 루틴을 통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성공 사례 루틴은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김지훈 씨의 사례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는 미국 ETF 3종 S&P 500, 추종, QQQ, SCHD에 꾸준히 투자하여 5년 만에 3억 원을 15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바로 ETF를 활용한 장기, 분산 투자 루틴을 끈기 있게 지켰을 뿐입니다. A씨 역시 ETF를 활용한 장기 분산 투자로 순자산 3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과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유이엔님은 스마트 스토어와 전자책 판매라는 부업을 통해 월 수입을 크게 늘리고 그 자금을 다시 투자에 활용하여 자산을 불렸습니다. 월급 외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루틴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루틴과 꾸준한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들의 사례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투자의 길은 때로는 외롭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 및 습관 루틴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줄이고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지출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틱을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지출부터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큰 돈을 지키고 모으는 힘이 됩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외식 줄이기, 충동구매 자제 등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빚을 경계하세요. 빚은 자산 증식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활용하고 항상 빚의 규모를 인지하며 철저히 관리하는 루틴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은 현명하게 그리고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한 학습은 투자의 필수 루틴입니다.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성공한 투자자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정보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곧 수익으로 이어질 겁니다. 넷째, 실패 경험 분석을 통해 배우세요. 투자는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손실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왜 실패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음 투자에 반영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는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루틴은 멘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저 작은 파도에 불과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자산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섯째, 유동성 확보를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도 모든 돈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체 투자 금액의 일부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세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투자 루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추가 조언 루틴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세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5년 안에 3억 원을 모아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활용하겠다처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저축 비중은 충분한지 꾸준히 확인하고 개선하는 루틴은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빠르게 불려줄 겁니다.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동산 임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면 손품만 팔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세와 주변 환경, 미래 가치 등을 확인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발품을 팔수록 좋은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째, 투자 마인드를 사업가처럼 가지세요. 주식 투자를 단순히 차트만 보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업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기업의 동반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루틴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억 모은 직장인의 투자 루틴은 결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하고 현명한 습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루틴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파이팅!